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유,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는 이 여행자의 숙명을 타고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버님이 직업 군인이셔서 어린 시절부터 전국 각지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죠. 초등학교 입학 전에는 강원도 화천, 대구에서 살다가 1학년은 광주, 2학년은 진해, 3학년은 양평, 4학년은 파주, 5학년은 또 파주의 다른 읍, 그리고 6학년은 이제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외 체류, 장기 체류도 많이 했고 국내에서도 이제 부산에서 또 2년 거주한 경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여행지를 합하면 거의 삶 자체가 이제 방랑자의 삶이 아닌가. 우리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읽다 보면 그런 방랑자의 삶 많이 나오잖아요. 싱클레어라든가. 바로 이 김영하 작가가 그런 이미지와 겹쳐지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여행에 대한 다양한 에피소드를 담고 있어서 책 내용을 핵심 컨셉을 잡아서 요약해 드리긴 어렵고 책 제목에서 키워드를 따서 우리가 도대체 왜 여행을 하는가, 여행의 이유에 대해서 단기 여행, 장기 여행,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이런 부분으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여행인데 굳이 단기라고 범주를 나눈 건 장기 체류하고 이제 구분을 해보려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여행은 이제 단기 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러한 여행의 이유는 무엇인가? 작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타락시아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작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여행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라는 게 그냥 하나의 자아라기보다는 과거에 대해서 기억하는 자아가 있죠. 보통 50이 넘어가면 기억하는 자아의 비중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현재, 이 현재를 경험하는 자아가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다가올 미래를 불안해하는 자아가 있죠. 물론 미래를 기대하는 자아가 있을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본다면 미래를 이제 불안해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세 가지 자아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자아,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것들, 미래에 대한 불안, 이것이 현재를 장악하고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행은 무엇이냐? 바로 현재만이 중요한 그런 이벤트가 된다는 것이죠. 낯선 곳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저도 여행을 많이 해봤지만 여행할 때 항상 느끼는 게 여행이라는 게 매일매일 오늘은 또 어디서 자야 되나 이런 걱정으로 매일매일이 이렇게 채워지는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거든요. 먹을 것, 잘 곳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니까 현재의 경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를 후회하는 자아, 미래를 불안해하는 자아가 아니라 바로 현재, 그것을 경험하는 자아, 거기에만 이제 집중을 할 수 있어서 여행이 좋다,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현재에 집중하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라틴어도 있고 스토아 학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바로 아타락시아가 현재에 집중하면서 갖게 되는 마음의 평화, 이거를 이제 아타락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 있는 게 여행의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에 집중하여 그로 인한 마음의 평화, 아타락시아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장기 여행인데 최소한 몇 개월, 6개월 정도 이상, 1년, 2년 그 이상,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유형으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가? 물론 다양한 목적으로 할 수 있지만 20대 젊은 나이라면은 아주 장기 배낭여행을 간다거나 또는 워킹홀리데이 같은 이런 체험 연수를 간다거나 또는 어학연수를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유학을 가는 경우도 있죠. 유학도 목적에 따라서 1년, 2년, 4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해외 취업을 통해서 장기간 또 외국에서 체류해보는 이런 경험을 가질 수가 있죠. 이걸 크게 그냥 장기 여행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아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본성,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유전자라고도 할 수도 있고,
성격, 강점, 재능, 기타 등등 이런 나만의 본성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자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인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자, 인간은 뼛속 깊이 사회적 동물이니까 두 번째 또 자아의 구성 요소가 뭐냐면 사회적 환경, 어떤 특수한 사회적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또 규정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는 본성이 한국이란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갖게 되는 또 특성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다. 그럼 뭔가 또 다른 특성을 갖게 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여행이 뭐냐면, 자, 이제까지 나는 내 평생을 이제 한국이라는 하나의 사회적 환경에서 살아왔고, 그로 인해서 내가 하나의 그 사회적 특성, 나의 자아의 한 구성을 갖게 됐는데, 다른 사회적 환경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죠? 본성은 그대로고 있지만 또 한 부분, 사회적 환경으로 갖게 되는 그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로 정리해 볼 수 있냐면, 다시 태어나 보는 경험,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의 본성이 한국에서 잘 맞을 수도 있고 내가 또 외국에서 잘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목적으로 갔다가 내 본성이 그쪽 사회적 환경과 더 잘 매치가 되면 아예 또 그쪽으로 눌러앉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처음부터 어느 나라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갔다 보니 야, 이건 나하고 너무 잘 맞는다 그래서 사는 경우,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안에 한 특성을 또 다양성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풍요롭게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또한 여행의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의 이유 플러스 알파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20대 때 한 9개월 정도를 이제 세계 일주를 쭉 다녔어요. 여행을 마치면서 뭐 다양한 상념들이 물론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아타락시아도 있을 수 있고 또 다시 태어나보는 뭐 특성을 풍요롭게 채우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불현듯 가장 먼저 저에게 다가온 생각은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떤 순간에 어떻게 죽음과 마주할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거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 대한 아쉬움, 억울함, 뭐 이런 것은 없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의 여행의 이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또 가장 중요한 여행의 이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여행이라는 거는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기 때문에 뭐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도전은 아니죠. 하지만 꾀를 내면 어떠한 형식이 됐든 간에 그런 여행의 경험을 또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20대라면 뭐 워킹홀리데이 뭐 이런 것도 한번, 단순히 내가 가서 뭐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거는 비자니까 비자 획득하기가 쉽잖아요. 뭐 그런 걸 통해서 한번 여러 나라를 가본다거나 이런 도전들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